요즘 며느리들이 시어머니의 말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이유는 세대 차이와 가치관의 차이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서로의 관계를 이해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주로 자비, 이해, 무집착, 바른말, 그리고 중도를 강조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며느리가 싫어할 수 있는 시어머니의 말들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때는 이렇게 했어. 부처님은 변화와 무상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며 시대에 따라 가치관과 생활 방식도 변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과거의 방식을 고집하기보다는 현재의 상황을 인정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시어머니가 우리 때는 이렇게 했어라고 말할 때 이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자 하는 의도일 수 있지만 상대방이 느끼는 부담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현재의 상황을 존중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부담이 되는 말 대신 예전에는 이렇게 했었지만 지금은 또 다른 방식이 있나 보구나. 너 생각을 들어보고 싶어 라고 말을 한다면 며느리는 자신의 의견을 존중받는다고 느끼며 대화가 더 긍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지. 부처님은 집착과 고집을 내려놓고 다양성을 수용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특정한 방식에 집착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입장과 방식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지라고 말할 때 이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방식을 강요하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유연성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런 방법도 있구나. 너 방식으로도 잘 될 것 같아. 나도 배워보고 싶다. 라고 말을 한다면 며느리는 자신의 방식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며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더욱 긍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하는 거니? 부처님은 비난보다는 이해와 공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하는 거니? 라는 질문은 비난으로 들릴 수 있으며 상대방을 방어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유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너는 왜 이렇게 하는 거니? 이런 말 대신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분명 있을 거야. 한번 설명해 줄 수 있겠니? 라고 말을 한다면 며느리는 자신의 생각을 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시어머니와의 대화가 더 건설적이게 될 것입니다. 너도 나중에 시어머니가 되어봐야 알아. 부처님은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고 불필요한 예측을 피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너도 나중에 시어머니가 되어봐야 알아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미래의 상황을 가정하게 만들어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불편함을 주는 말 대신 지금 우리가 서로 이해하는 방법을 찾으면 나중에도 도움이 될 거야. 라고 말을 한다면 며느리는 현재의 관계에 더 집중하게 되고 대화가 긍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부처님은 바른 말을 통해 상처를 주지 않는 대화를 강조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으며 반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부드럽고 이해심 있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상처 주는 말 대신 혹시 내가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을까? 더 이야기해보자. 라고 말을 한다면 며느리는 자신의 입장을 더 잘 설명할 수 있고 시어머니와의 소통이 더 원활해질 것입니다. 이건 너가 할 일이야. 부처님은 고정된 역할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협력하는 관계를 강조하셨습니다. 이건 너가 할 일이야 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서로 도우며 함께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하면 어떨까? 서로 도우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말을 한다면 며느리는 부담을 덜 느끼고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을 더 소중하게 느낄 것입니다. 너가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그래. 부처님은 모든 사람의 경험을 존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런 말은 상대방의 경험을 무시하는 것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경험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경험이 다를 수 있어. 너가 하는 방법도 분명 좋은 점이 있을 거야. 라고 말을 한다면 며느리는 자신의 경험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며 더 자신감 있게 행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다 겪어봐서 하는 말이야. 부처님은 자신의 경험을 나누되 상대방의 상황을 존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다 겪어봐서 하는 말이야 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강요로 들릴 수 있습니다. 경험을 나누면서도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요하는 말 대신 내가 겪어본 바로는 이런 점이 있었어.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말을 한다면 며느리는 자신의 의견을 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더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너네 부모님은 왜 이렇게 하셨니? 부처님은 비교와 비판을 피하고 존중과 이해를 강조하셨습니다. 내 부모님은 왜 이렇게 하셨니? 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가족을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모두 각자의 방식이 있지. 너희 부모님은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말을 한다면 며느리는 자신의 부모님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며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더 좋아질 것입니다. 이건 너가 배워야 해. 부처님은 강요하지 않고 자발적인 배움을 유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건 너가 배워야 해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들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말 대신 이건 정말 좋은 기술이야. 한번 배워보고 싶다면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을 한다면 며느리는 스스로 배울 의욕을 느끼게 되고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더욱 긍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시어머니는 며느리와의 대화에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집착과 고집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며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는 것은 세대 간의 갈등을 줄이고 더 나은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서로를 존중하며 배려하는 가족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요즘 며느리들이 시어머니의 말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이유는 세대 차이와 가치관의 차이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서로의 관계를 이해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주로 자비, 이해, 무집착, 바른말, 그리고 중도를 강조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며느리가 싫어할 수 있는 시어머니의 말들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때는 이렇게 했어. 부처님은 변화와 무상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며 시대에 따라 가치관과 생활 방식도 변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과거의 방식을 고집하기보다는 현재의 상황을 인정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시어머니가 우리 때는 이렇게 했어라고 말할 때 이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자 하는 의도일 수 있지만 상대방이 느끼는 부담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현재의 상황을 존중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부담이 되는 말 대신 예전에는 이렇게 했었지만 지금은 또 다른 방식이 있나 보구나. 너 생각을 들어보고 싶어 라고 말을 한다면 며느리는 자신의 의견을 존중받는다고 느끼며 대화가 더 긍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지. 부처님은 집착과 고집을 내려놓고 다양성을 수용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특정한 방식에 집착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입장과 방식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지라고 말할 때 이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방식을 강요하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유연성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런 방법도 있구나. 너 방식으로도 잘 될 것 같아. 나도 배워보고 싶다. 라고 말을 한다면 며느리는 자신의 방식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며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더욱 긍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하는 거니? 부처님은 비난보다는 이해와 공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하는 거니? 라는 질문은 비난으로 들릴 수 있으며 상대방을 방어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유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너는 왜 이렇게 하는 거니? 이런 말 대신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분명 있을 거야. 한번 설명해 줄 수 있겠니? 라고 말을 한다면 며느리는 자신의 생각을 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시어머니와의 대화가 더 건설적이게 될 것입니다. 너도 나중에 시어머니가 되어봐야 알아. 부처님은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고 불필요한 예측을 피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너도 나중에 시어머니가 되어봐야 알아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미래의 상황을 가정하게 만들어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불편함을 주는 말 대신 지금 우리가 서로 이해하는 방법을 찾으면 나중에도 도움이 될 거야. 라고 말을 한다면 며느리는 현재의 관계에 더 집중하게 되고 대화가 긍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부처님은 바른 말을 통해 상처를 주지 않는 대화를 강조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으며 반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부드럽고 이해심 있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상처 주는 말 대신 혹시 내가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을까? 더 이야기해보자. 라고 말을 한다면 며느리는 자신의 입장을 더 잘 설명할 수 있고 시어머니와의 소통이 더 원활해질 것입니다. 이건 너가 할 일이야. 부처님은 고정된 역할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협력하는 관계를 강조하셨습니다. 이건 너가 할 일이야 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서로 도우며 함께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하면 어떨까? 서로 도우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말을 한다면 며느리는 부담을 덜 느끼고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을 더 소중하게 느낄 것입니다. 너가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그래. 부처님은 모든 사람의 경험을 존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런 말은 상대방의 경험을 무시하는 것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경험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경험이 다를 수 있어. 너가 하는 방법도 분명 좋은 점이 있을 거야. 라고 말을 한다면 며느리는 자신의 경험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며 더 자신감 있게 행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다 겪어봐서 하는 말이야. 부처님은 자신의 경험을 나누되 상대방의 상황을 존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다 겪어봐서 하는 말이야 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강요로 들릴 수 있습니다. 경험을 나누면서도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요하는 말 대신 내가 겪어본 바로는 이런 점이 있었어.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말을 한다면 며느리는 자신의 의견을 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더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너네 부모님은 왜 이렇게 하셨니? 부처님은 비교와 비판을 피하고 존중과 이해를 강조하셨습니다. 내 부모님은 왜 이렇게 하셨니? 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가족을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모두 각자의 방식이 있지. 너희 부모님은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말을 한다면 며느리는 자신의 부모님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며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더 좋아질 것입니다. 이건 너가 배워야 해. 부처님은 강요하지 않고 자발적인 배움을 유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건 너가 배워야 해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들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말 대신 이건 정말 좋은 기술이야. 한번 배워보고 싶다면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을 한다면 며느리는 스스로 배울 의욕을 느끼게 되고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더욱 긍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시어머니는 며느리와의 대화에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집착과 고집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며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는 것은 세대 간의 갈등을 줄이고
더 나은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서로를 존중하며 배려하는 가족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요즘 며느리들이 시어머니의 말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이유는 세대 차이와 가치관의 차이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서로의 관계를 이해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주로 자비, 이해, 무집착, 바른말, 그리고 중도를 강조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며느리가 싫어할 수 있는 시어머니의 말들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때는 이렇게 했어. 부처님은 변화와 무상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며 시대에 따라 가치관과 생활 방식도 변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과거의 방식을 고집하기보다는 현재의 상황을 인정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시어머니가 우리 때는 이렇게 했어라고 말할 때 이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자 하는 의도일 수 있지만 상대방이 느끼는 부담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현재의 상황을 존중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부담이 되는 말 대신 예전에는 이렇게 했었지만 지금은 또 다른 방식이 있나 보구나. 너 생각을 들어보고 싶어 라고 말을 한다면 며느리는 자신의 의견을 존중받는다고 느끼며 대화가 더 긍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지. 부처님은 집착과 고집을 내려놓고 다양성을 수용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특정한 방식에 집착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입장과 방식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지라고 말할 때 이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방식을 강요하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유연성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런 방법도 있구나. 너 방식으로도 잘 될 것 같아. 나도 배워보고 싶다. 라고 말을 한다면 며느리는 자신의 방식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며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더욱 긍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하는 거니? 부처님은 비난보다는 이해와 공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하는 거니? 라는 질문은 비난으로 들릴 수 있으며 상대방을 방어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유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너는 왜 이렇게 하는 거니? 이런 말 대신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분명 있을 거야. 한번 설명해 줄 수 있겠니? 라고 말을 한다면 며느리는 자신의 생각을 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시어머니와의 대화가 더 건설적이게 될 것입니다. 너도 나중에 시어머니가 되어봐야 알아. 부처님은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고 불필요한 예측을 피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너도 나중에 시어머니가 되어봐야 알아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미래의 상황을 가정하게 만들어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불편함을 주는 말 대신 지금 우리가 서로 이해하는 방법을 찾으면 나중에도 도움이 될 거야. 라고 말을 한다면 며느리는 현재의 관계에 더 집중하게 되고
대화가 긍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부처님은 바른 말을 통해 상처를 주지 않는 대화를 강조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으며 반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부드럽고 이해심 있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상처 주는 말 대신 혹시 내가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을까? 더 이야기해보자. 라고 말을 한다면 며느리는 자신의 입장을 더 잘 설명할 수 있고 시어머니와의 소통이 더 원활해질 것입니다. 이건 너가 할 일이야. 부처님은 고정된 역할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협력하는 관계를 강조하셨습니다. 이건 너가 할 일이야 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서로 도우며 함께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하면 어떨까? 서로 도우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말을 한다면 며느리는 부담을 덜 느끼고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을 더 소중하게 느낄 것입니다. 너가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그래. 부처님은 모든 사람의 경험을 존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런 말은 상대방의 경험을 무시하는 것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경험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경험이 다를 수 있어. 너가 하는 방법도 분명 좋은 점이 있을 거야. 라고 말을 한다면 며느리는 자신의 경험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며 더 자신감 있게 행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다 겪어봐서 하는 말이야. 부처님은 자신의 경험을 나누되 상대방의 상황을 존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다 겪어봐서 하는 말이야 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강요로 들릴 수 있습니다. 경험을 나누면서도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요하는 말 대신 내가 겪어본 바로는 이런 점이 있었어.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말을 한다면 며느리는 자신의 의견을 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더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너네 부모님은 왜 이렇게 하셨니? 부처님은 비교와 비판을 피하고 존중과 이해를 강조하셨습니다. 내 부모님은 왜 이렇게 하셨니? 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가족을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모두 각자의 방식이 있지. 너희 부모님은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말을 한다면 며느리는 자신의 부모님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며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더 좋아질 것입니다. 이건 너가 배워야 해. 부처님은 강요하지 않고 자발적인 배움을 유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건 너가 배워야 해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들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말 대신 이건 정말 좋은 기술이야. 한번 배워보고 싶다면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을 한다면 며느리는 스스로 배울 의욕을 느끼게 되고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더욱 긍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시어머니는 며느리와의 대화에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집착과 고집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며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는 것은 세대 간의 갈등을 줄이고 더 나은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서로를 존중하며 배려하는 가족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요즘 며느리들이 시어머니의 말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이유는 세대 차이와 가치관의 차이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서로의 관계를 이해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주로 자비, 이해, 무집착, 바른말, 그리고 중도를 강조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며느리가 싫어할 수 있는 시어머니의 말들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때는 이렇게 했어. 부처님은 변화와 무상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며 시대에 따라 가치관과 생활 방식도 변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과거의 방식을 고집하기보다는 현재의 상황을 인정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시어머니가 우리 때는 이렇게 했어라고 말할 때 이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자 하는 의도일 수 있지만 상대방이 느끼는 부담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현재의 상황을 존중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부담이 되는 말 대신 예전에는 이렇게 했었지만 지금은 또 다른 방식이 있나 보구나. 너 생각을 들어보고 싶어 라고 말을 한다면 며느리는 자신의 의견을 존중받는다고 느끼며 대화가 더 긍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지. 부처님은 집착과 고집을 내려놓고 다양성을 수용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특정한 방식에 집착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입장과 방식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지라고 말할 때 이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방식을 강요하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유연성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런 방법도 있구나. 너 방식으로도 잘 될 것 같아. 나도 배워보고 싶다. 라고 말을 한다면 며느리는 자신의 방식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며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더욱 긍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하는 거니? 부처님은 비난보다는 이해와 공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하는 거니? 라는 질문은 비난으로 들릴 수 있으며 상대방을 방어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유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너는 왜 이렇게 하는 거니? 이런 말 대신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분명 있을 거야. 한번 설명해 줄 수 있겠니? 라고 말을 한다면 며느리는 자신의 생각을 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시어머니와의 대화가 더 건설적이게 될 것입니다. 너도 나중에 시어머니가 되어봐야 알아. 부처님은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고 불필요한 예측을 피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너도 나중에 시어머니가 되어봐야 알아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미래의 상황을 가정하게 만들어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불편함을 주는 말 대신 지금 우리가 서로 이해하는 방법을 찾으면 나중에도 도움이 될 거야.
라고 말을 한다면 며느리는 현재의 관계에 더 집중하게 되고 대화가 긍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부처님은 바른 말을 통해 상처를 주지 않는 대화를 강조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으며 반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부드럽고 이해심 있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상처 주는 말 대신 혹시 내가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을까? 더 이야기해 보자. 라고 말을 한다면 며느리는 자신의 입장을 더 잘 설명할 수 있고 시어머니와의 소통이 더 원활해질 것입니다. 이건 너가 할 일이야. 부처님은 고정된 역할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협력하는 관계를 강조하셨습니다. 이건 너가 할 일이야 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서로 도우며 함께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하면 어떨까? 서로 도우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말을 한다면 며느리는 부담을 덜 느끼고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을 더 소중하게 느낄 것입니다. 너가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그래. 부처님은 모든 사람의 경험을 존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런 말은 상대방의 경험을 무시하는 것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경험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경험이 다를 수 있어. 너가 하는 방법도 분명 좋은 점이 있을 거야. 라고 말을 한다면 며느리는 자신의 경험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며 더 자신감 있게 행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다 겪어봐서 하는 말이야. 부처님은 자신의 경험을 나누되 상대방의 상황을 존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다 겪어봐서 하는 말이야 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강요로 들릴 수 있습니다. 경험을 나누면서도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요하는 말 대신 내가 겪어본 바로는 이런 점이 있었어.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말을 한다면 며느리는 자신의 의견을 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더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너네 부모님은 왜 이렇게 하셨니? 부처님은 비교와 비판을 피하고 존중과 이해를 강조하셨습니다. 내 부모님은 왜 이렇게 하셨니? 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가족을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모두 각자의 방식이 있지. 너희 부모님은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말을 한다면 며느리는 자신의 부모님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며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더 좋아질 것입니다. 이건 너가 배워야 해. 부처님은 강요하지 않고 자발적인 배움을 유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건 너가 배워야 해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들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말 대신 이건 정말 좋은 기술이야. 한번 배워보고 싶다면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을 한다면 며느리는 스스로 배울 의욕을 느끼게 되고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더욱 긍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시어머니는 며느리와의 대화에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집착과 고집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며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는 것은 세대 간의 갈등을 줄이고 더 나은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서로를 존중하며 배려하는 가족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요즘 며느리들이 시어머니의 말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이유는 세대 차이와 가치관의 차이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서로의 관계를 이해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주로 자비, 이해, 무집착, 바른말, 그리고 중도를 강조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며느리가 싫어할 수 있는 시어머니의 말들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때는 이렇게 했어. 부처님은 변화와 무상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며 시대에 따라 가치관과 생활 방식도 변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과거의 방식을 고집하기보다는 현재의 상황을 인정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시어머니가 우리 때는 이렇게 했어라고 말할 때 이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자 하는 의도일 수 있지만 상대방이 느끼는 부담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현재의 상황을 존중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부담이 되는 말 대신 예전에는 이렇게 했었지만 지금은 또 다른 방식이 있나 보구나. 너 생각을 들어보고 싶어 라고 말을 한다면 며느리는 자신의 의견을 존중받는다고 느끼며 대화가 더 긍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지. 부처님은 집착과 고집을 내려놓고 다양성을 수용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특정한 방식에 집착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입장과 방식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지라고 말할 때 이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방식을 강요하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유연성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런 방법도 있구나. 너 방식으로도 잘 될 것 같아. 나도 배워보고 싶다. 라고 말을 한다면 며느리는 자신의 방식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며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더욱 긍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하는 거니? 부처님은 비난보다는 이해와 공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하는 거니? 라는 질문은 비난으로 들릴 수 있으며 상대방을 방어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유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너는 왜 이렇게 하는 거니? 이런 말 대신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분명 있을 거야. 한번 설명해 줄 수 있겠니? 라고 말을 한다면 며느리는 자신의 생각을 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시어머니와의 대화가 더 건설적이게 될 것입니다. 너도 나중에 시어머니가 되어봐야 알아. 부처님은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고 불필요한 예측을 피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너도 나중에 시어머니가 되어봐야 알아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미래의 상황을 가정하게 만들어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불편함을 주는 말 대신
지금 우리가 서로 이해하는 방법을 찾으면 나중에도 도움이 될 거야. 라고 말을 한다면 며느리는 현재의 관계에 더 집중하게 되고 대화가 긍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부처님은 바른 말을 통해 상처를 주지 않는 대화를 강조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으며 반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부드럽고 이해심 있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상처 주는 말 대신 혹시 내가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을까? 더 이야기해보자. 라고 말을 한다면 며느리는 자신의 입장을 더 잘 설명할 수 있고 시어머니와의 소통이 더 원활해질 것입니다. 이건 너가 할 일이야. 부처님은 고정된 역할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협력하는 관계를 강조하셨습니다. 이건 너가 할 일이야 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서로 도우며 함께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하면 어떨까? 서로 도우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말을 한다면 며느리는 부담을 덜 느끼고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을 더 소중하게 느낄 것입니다. 너가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그래. 부처님은 모든 사람의 경험을 존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런 말은 상대방의 경험을 무시하는 것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경험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경험이 다를 수 있어. 너가 하는 방법도 분명 좋은 점이 있을 거야. 라고 말을 한다면 며느리는 자신의 경험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며 더 자신감 있게 행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다 겪어봐서 하는 말이야. 부처님은 자신의 경험을 나누되 상대방의 상황을 존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다 겪어봐서 하는 말이야 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강요로 들릴 수 있습니다. 경험을 나누면서도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요하는 말 대신 내가 겪어본 바로는 이런 점이 있었어.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말을 한다면 며느리는 자신의 의견을 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더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너네 부모님은 왜 이렇게 하셨니? 부처님은 비교와 비판을 피하고 존중과 이해를 강조하셨습니다. 내 부모님은 왜 이렇게 하셨니? 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가족을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모두 각자의 방식이 있지. 너희 부모님은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말을 한다면 며느리는 자신의 부모님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며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더 좋아질 것입니다. 이건 너가 배워야 해. 부처님은 강요하지 않고 자발적인 배움을 유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건 너가 배워야 해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들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말 대신 이건 정말 좋은 기술이야. 한번 배워보고 싶다면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을 한다면 며느리는 스스로 배울 의욕을 느끼게 되고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더욱 긍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시어머니는
며느리와의 대화에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집착과 고집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며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는 것은 세대 간의 갈등을 줄이고 더 나은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서로를 존중하며 배려하는 가족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요즘 며느리들이 시어머니의 말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이유는 세대 차이와 가치관의 차이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서로의 관계를 이해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주로 자비, 이해, 무집착, 바른말, 그리고 중도를 강조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며느리가 싫어할 수 있는 시어머니의 말들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때는 이렇게 했어. 부처님은 변화와 무상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며 시대에 따라 가치관과 생활 방식도 변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과거의 방식을 고집하기보다는 현재의 상황을 인정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시어머니가 우리 때는 이렇게 했어라고 말할 때 이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자 하는 의도일 수 있지만 상대방이 느끼는 부담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현재의 상황을 존중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부담이 되는 말 대신 예전에는 이렇게 했었지만 지금은 또 다른 방식이 있나 보구나. 너 생각을 들어보고 싶어 라고 말을 한다면 며느리는 자신의 의견을 존중받는다고 느끼며 대화가 더 긍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지. 부처님은 집착과 고집을 내려놓고 다양성을 수용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특정한 방식에 집착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입장과 방식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지라고 말할 때 이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방식을 강요하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유연성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런 방법도 있구나. 너 방식으로도 잘 될 것 같아. 나도 배워보고 싶다. 라고 말을 한다면 며느리는 자신의 방식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며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더욱 긍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하는 거니? 부처님은 비난보다는 이해와 공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하는 거니? 라는 질문은 비난으로 들릴 수 있으며 상대방을 방어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유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너는 왜 이렇게 하는 거니? 이런 말 대신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분명 있을 거야. 한번 설명해 줄 수 있겠니? 라고 말을 한다면 며느리는 자신의 생각을 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시어머니와의 대화가 더 건설적이게 될 것입니다. 너도 나중에 시어머니가 되어봐야 알아. 부처님은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고 불필요한 예측을 피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너도 나중에 시어머니가 되어봐야 알아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미래의 상황을 가정하게 만들어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불편함을 주는 말 대신 지금 우리가 서로 이해하는 방법을 찾으면 나중에도 도움이 될 거야. 라고 말을 한다면 며느리는 현재의 관계에 더 집중하게 되고 대화가 긍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부처님은 바른 말을 통해 상처를 주지 않는 대화를 강조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으며 반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부드럽고 이해심 있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상처 주는 말 대신 혹시 내가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을까? 더 이야기해보자. 라고 말을 한다면 며느리는 자신의 입장을 더 잘 설명할 수 있고 시어머니와의 소통이 더 원활해질 것입니다. 이건 너가 할 일이야. 부처님은 고정된 역할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협력하는 관계를 강조하셨습니다. 이건 너가 할 일이야 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서로 도우며 함께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하면 어떨까? 서로 도우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말을 한다면 며느리는 부담을 덜 느끼고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을 더 소중하게 느낄 것입니다. 너가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그래. 부처님은 모든 사람의 경험을 존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런 말은 상대방의 경험을 무시하는 것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경험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경험이 다를 수 있어. 너가 하는 방법도 분명 좋은 점이 있을 거야. 라고 말을 한다면 며느리는 자신의 경험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며 더 자신감 있게 행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다 겪어봐서 하는 말이야. 부처님은 자신의 경험을 나누되 상대방의 상황을 존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다 겪어봐서 하는 말이야 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강요로 들릴 수 있습니다. 경험을 나누면서도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요하는 말 대신 내가 겪어본 바로는 이런 점이 있었어.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말을 한다면 며느리는 자신의 의견을 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더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너네 부모님은 왜 이렇게 하셨니? 부처님은 비교와 비판을 피하고 존중과 이해를 강조하셨습니다. 내 부모님은 왜 이렇게 하셨니? 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가족을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모두 각자의 방식이 있지. 너희 부모님은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말을 한다면 며느리는 자신의 부모님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며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더 좋아질 것입니다. 이건 너가 배워야 해. 부처님은 강요하지 않고 자발적인 배움을 유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건 너가 배워야 해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들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말 대신 이건 정말 좋은 기술이야. 한번 배워보고 싶다면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을 한다면 며느리는 스스로 배울 의욕을 느끼게 되고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더욱 긍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시어머니는 며느리와의 대화에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집착과 고집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며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는 것은 세대 간의 갈등을 줄이고 더 나은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서로를 존중하며 배려하는 가족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요즘 며느리들이 시어머니의 말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이유는 세대 차이와 가치관의 차이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서로의 관계를 이해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주로 자비, 이해, 무집착, 바른말, 그리고 중도를 강조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며느리가 싫어할 수 있는 시어머니의 말들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때는 이렇게 했어. 부처님은 변화와 무상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며 시대에 따라 가치관과 생활 방식도 변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과거의 방식을 고집하기보다는 현재의 상황을 인정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시어머니가 우리 때는 이렇게 했어라고 말할 때 이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자 하는 의도일 수 있지만 상대방이 느끼는 부담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현재의 상황을 존중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부담이 되는 말 대신 예전에는 이렇게 했었지만 지금은 또 다른 방식이 있나 보구나. 너 생각을 들어보고 싶어 라고 말을 한다면 며느리는 자신의 의견을 존중받는다고 느끼며 대화가 더 긍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지. 부처님은 집착과 고집을 내려놓고 다양성을 수용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특정한 방식에 집착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입장과 방식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지라고 말할 때 이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방식을 강요하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유연성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런 방법도 있구나. 너 방식으로도 잘 될 것 같아. 나도 배워보고 싶다. 라고 말을 한다면 며느리는 자신의 방식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며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더욱 긍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하는 거니? 부처님은 비난보다는 이해와 공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하는 거니? 라는 질문은 비난으로 들릴 수 있으며 상대방을 방어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유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너는 왜 이렇게 하는 거니? 이런 말 대신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분명 있을 거야. 한번 설명해 줄 수 있겠니? 라고 말을 한다면 며느리는 자신의 생각을 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시어머니와의 대화가 더 건설적이게 될 것입니다. 너도 나중에 시어머니가 되어봐야 알아. 부처님은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고 불필요한 예측을 피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너도 나중에 시어머니가 되어봐야 알아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미래의 상황을 가정하게 만들어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불편함을 주는 말 대신 지금 우리가 서로 이해하는 방법을 찾으면 나중에도 도움이 될 거야. 라고 말을 한다면 며느리는 현재의 관계에 더 집중하게 되고 대화가 긍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부처님은 바른 말을 통해 상처를 주지 않는 대화를 강조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으며 반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부드럽고 이해심 있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상처 주는 말 대신 혹시 내가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을까? 더 이야기해보자. 라고 말을 한다면 며느리는 자신의 입장을 더 잘 설명할 수 있고 시어머니와의 소통이 더 원활해질 것입니다. 이건 너가 할 일이야. 부처님은 고정된 역할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협력하는 관계를 강조하셨습니다. 이건 너가 할 일이야 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서로 도우며 함께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하면 어떨까? 서로 도우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말을 한다면 며느리는 부담을 덜 느끼고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을 더 소중하게 느낄 것입니다. 너가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그래. 부처님은 모든 사람의 경험을 존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런 말은 상대방의 경험을 무시하는 것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경험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경험이 다를 수 있어. 너가 하는 방법도 분명 좋은 점이 있을 거야. 라고 말을 한다면 며느리는 자신의 경험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며 더 자신감 있게 행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다 겪어봐서 하는 말이야. 부처님은 자신의 경험을 나누되 상대방의 상황을 존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다 겪어봐서 하는 말이야 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강요로 들릴 수 있습니다. 경험을 나누면서도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요하는 말 대신 내가 겪어본 바로는 이런 점이 있었어.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말을 한다면 며느리는 자신의 의견을 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더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너네 부모님은 왜 이렇게 하셨니? 부처님은 비교와 비판을 피하고 존중과 이해를 강조하셨습니다. 내 부모님은 왜 이렇게 하셨니? 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가족을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모두 각자의 방식이 있지. 너희 부모님은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말을 한다면 며느리는 자신의 부모님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며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더 좋아질 것입니다. 이건 너가 배워야 해. 부처님은 강요하지 않고 자발적인 배움을 유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건 너가 배워야 해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들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말 대신 이건 정말 좋은 기술이야. 한번 배워보고 싶다면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을 한다면
며느리는 스스로 배울 의욕을 느끼게 되고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더욱 긍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시어머니는 며느리와의 대화에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집착과 고집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며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는 것은 세대 간의 갈등을 줄이고 더 나은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서로를 존중하며 배려하는 가족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